네, 시장에서 하도 카카오 이슈들이 많아서 카카오와 관련된 금융 쪽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카카오 손해보험은 어떤 보험 상품을 팔까? 이런 주제가 지금 등장했네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가 은행, 증권에 이어 보험업도 이제 진출을 했나요? 지난달에 이제 예비 인허가를 받았죠. 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개월 안에 뭐 사업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은 네. 이제 본 허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손해보험은 어떤 보험 상품을 팔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지금 뭐 예비 인가를 받은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 90% 정도의 이제 그 보험료는 디지털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디지털 보험사로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 주요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주로 이제 그 소액 미니 보험이라고 하는 일반 보험 쪽에 해당되는 보험 상품들을 주로 팔게 될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주로 이렇게 저희가 소액 미니 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뭐 여행자 보험이라던가 뭐 휴대폰, 뭐 파손 보험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포함이 되는데 현재 카카오 손해보험이 발표한 그 사업 계획 내용에는 DIY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이제 어떠한 상품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험이다 이런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가입하고 뭐 네. 상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뭐 간편 그 청구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뭐 나와 있는 지금 표를 좀 봐주시면은요, 네. 뭐 플랫폼하고 이제 연계해서 뭐 보험 상품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가입하는 이제 뭐 보험이라던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카카오 손해보험 혹은 이제 카카오 쪽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바이지만 현재 일단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위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뭐 동호회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산악 동호회다 할 때 뭐 산 탈 때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다 같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던가 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뭐 체크하잖아요. 뭐 행글라이더나 뭐 무슨 바이크 이런 거 타냐고 물어보는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산악 동호회다 그러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일회성으로 단기적으로 잠깐 받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저게 6시간 이제 이렇게. 그 내로 시장이잖아요. 틈새 네. 시장으로 기존의 보험사들이 하지 않는 형태를 하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DIY,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선택으로 뭔가를 좀 넣을 수 있게끔. 네,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서비스를 하느냐 하면은 뭐 카카오 플랫폼을 당연히 이제 이용을 해서 가입하고 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카카오 뱅크도 그렇듯이 이제 카카오 톡이라던가 그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24시간 이제 그 챗봇 또는 이제 상담원하고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가져가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카카오 손해보험이 벤치마킹하는 사례는 중국의 이제 그 중안보험이라던가 네. 미국의 레모네이드와 같은 온라인 보험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이제 초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일반 보험 쪽으로 먼저 시장에 침투를 하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장기 보험이라던가 자동차 보험까지 좀 이제 넓혀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 손해보험도 조금 유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뭐 CF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민아 씨 막 춤추면서. 네. 네. 네, 하여튼 뭐 자동차 보험은 1년에 이제 매번 꼭 만기가 오니까 맞아요. 저도 꼭 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 보험 보장성 보험이나 뭐 보험을 가입은 많이 해요. 근데 뭐 설계사분 지인 찬스 네. 이런 게 항상 우리의 그 정서적인 거기 맞아요.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금융 일을 하면서도 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등한시하거든요. 그냥 나가면 네. 나가는구나. 어떻게 어렵죠. 나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이제 그런 틈새를 카카오 손해보험이 뭔가는 파악을 한 것 같고, 네. 그러면 카카오 손해보험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좀 안착하려면 어떤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는지 키? 네. 네. 사실 이제 그 핵심 서비스는 저는 간편 청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품 쪽에서는
경쟁력을 쉽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험 통계를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보험료를 얼마를 청구를 했고, 보험료를 얼마를 수취를 했고, 보험금 얼마를 청구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쌓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카카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러한 그 데이터가 좀 그 타사들 대비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품 경쟁력 쪽에서는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간편 청구를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플랫폼 특성상 이제 뭐 병원이라던가 뭐 어떤 이제 의료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하기가 좀 이제 용이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제가 진료를 받고서 좀 이제 그 청구를 현재 그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발급을 받아서 그렇죠. 핸드폰으로 찍어서 앱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복잡하죠. 네, 복잡하죠. 이거를 만약에 어떠한 업체가 병원들하고 모두 다 이제 제휴를 맺어서 이제 직접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준다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강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보험사들의 대응 방안이나 영향 이건 또 어떻게 파악을 해봅니까? 기존 보험사들의 영향은 결국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의 가입자들이 좀 이제 유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청구가 만약에 이제 불편하다, 어렵다 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옮겨갈 수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보험사들이 가져가는 매출 중에서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었던 뭐 휴대폰 파손 보험이라던가 그런 거 사실 뭐 얼마 안 하잖아요. 여행자 보험도 뭐 제가 한 일주일을 해외 여행을 가도 한 5천 원, 6천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규모 자체가 사실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막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액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모럴 해저드성으로 좀 이제 그 역선택을 하는 청구를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카카오 손해보험이 좀 이제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좀 자연스럽게 좀 이제 잠식하는 거를 어쨌든 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크게 경쟁 의식이나 위협적인 상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좀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험 상품도 보면은 일부 거품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거품이 좀 거쳐져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맞습니다. 손해보험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네. 근데 아직은 크게 카카오 손해보험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네. 오케이. 그리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카카오 손해보험처럼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없잖아요. 네.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뭐 다이렉트 뭐 그 채널이라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이랑은 다르게 좀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일단은 제가 보험료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져갔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이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채널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이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응하는 방안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갑자기 또 보험 상담 프로그램 됐는데 카카오 손해보험의 지분은 그럼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나요? 이쪽은 네. 따로 IPO를 또 준비하는 게 있나? 그거는 아직? 좀 이제 아직은 결정은 아니고요. 없고. 지금 40%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60%가 카카오페이로 페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하고 페이는 IPO를 준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이 아이고 이 질문이 아니라서 건너뛸까? 네. 민감한 질문은 건너뛰고. 네. 그러면은 보험증권 업종 하반기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요거 먼저 듣자고 하시는데 네.
그것 좀 먼저. 네, 일단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3분기에는 손해보험 업종 그리고 4분기에는 생명보험 업종을 선호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그리고 주요 보험 영업지표라고 하는 손해율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지표들인데 네. 보험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말까지 좀 지켜볼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보다는 손해율 흐름을 보셔야 되시는데 현재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보험료의 이제 증가율이 보험금의 이제 증가 속도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크게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솔솔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장기금리는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사실상 뭐 생명보험 업종은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에 좀 더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4분기로 갈수록 결국에 이제 추경 이슈라던가 뭐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었을 때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국내 채권 금리의 동조 현상 등을 이제 감안을 했었을 때 연말에 좀 더 이제 상승 자극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에는 손해보험, 4분기에는 네. 생명보험 말씀드리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뭐 생명보험에서는 지금 삼성생명 그리고 관심주로는 하나생명, 동양생명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손해보험 관심주로는 메리츠 화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메리츠 화재 얼마 전에 또 그 자사주 매입 네, 공시 나왔죠. 맞습니다. 네. 기존에 메리츠 증권하고 저기는 안 했는데. 금융지주도 했었죠. 네. 했었군요. 다 했고 말좀 하지만 안 네. 했었는데 메리츠 화재가 이번에 공시를 네, 다 해서. 같이 이번에 했죠. 네. 아하. 네. 그다음에 증권주 중에서는 네, 탑픽. 증권주 중에서는 지금 한국금융지주하고 삼성증권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말씀하셨던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도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 수익률이 약 한 8%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